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 탐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제 자택을 찾아가고 한동훈 장관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이제 네, 수사가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죠. 예, 맞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한동훈 장관 자택을 찾아가서 출입문 앞에서 취재 요청을 하는 과정에 그때 기자들이 5명인가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더탐사에서 방송을 라이브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주거침입 혐의, 그리고 뭐 보복 취재 혐의인가요? 이걸로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맞습니다. 혐의로 오늘 경찰이 남양주시 탐사 사무실과 탐사 기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걸로 지금 압수수색이 됐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자, 주거침입 혐의인데 사실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더탐사 기자가 이제 계속 밀착 취재를 하면서 스토킹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일에 이제 요 관련된 혐의로 그 더탐사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취재를 하러 더탐사가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죠. 어제는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냈었어요. 12월 2일에 그렇습니다. 그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더 탐사 기자 그리고 제보자, 그러니까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더 탐사에 제보했던 제보자 A씨라고 네, 하죠. 그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연대에서 10억을 손해배상해라. 예, 민사소송까지 어제 걸었다고 밝혔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더 탐사 이 청담동 술자리 취재 관련해서 또 한 얘기가 있었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는데요. 네. 이게 고통을 받아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네.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집을 이렇게 무단으로 가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네,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출입문 앞에까지 가서 취재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게 이제 더 탐사 측 입장이고 취재 요청일 뿐이다라는 게. 근데 반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무단 침입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네, 얘기는 이제 이 어떤 불법 행위들이 있었는지 수사하라. 그렇습니다. 음, 뭐 그래.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네, 좀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어떤 법적 처벌을 무단 침입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네,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언급을 하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오늘 한번 좀 다루어 봐야겠어요. 네네. 근데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일부 이제 제도권 언론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그쵸. 수사가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수사 결과 발표를 안 한 상태인데 이미 제도권 언론에서 기사들을 보면 사실 무근이다. 내지는 거짓말로 판명난.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나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네.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예, 뭐 맞습니다. 그것 자체도 쉽게 믿기는 힘든 부분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수사가 끝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하고 한동훈 장관이 뭐 저질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부인했기 때문에 이걸 곧바로 거짓말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취재를 해야 되고, 기자에게는 또 사실 확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취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인데, 네네. 자, 그동안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제기되는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 신빙성 있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몇 가지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 배우 같은 나이가 많은 이제 술집 사장, 그리고 뭐 네. 음향기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거짓말하기 힘든 구체적인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앞서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더 탐사에 이 청담동 술자리를 처음 제보한 분이 이제 아까 A 씨라는 예,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그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첼리스트. 네, 첼리스트가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때 전화 대화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네, 그 내용을 녹취가 돼서, 그 내용이 녹취가 돼서 더 탐사에 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김 기자 얘기했던 대로 구체적인 얘기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짓말로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경찰에서는 그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남자친구가 뭐 늦게 들어오는 걸 이렇게 추궁하니까 그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둘러댔다. 네네, 예, 이게 이제 이런 진술이 나왔다라고 지금 언론에 알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더 탐사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더 탐사 측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지난 주말에 더 탐사 기자가 그 첼리스트를 직접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도 알고 있죠. 예, 네, 김 기자도 그날 그 첼리스트를 봤죠. 그렇습니다. 그 현장 네, 취재를 가서 네, 첼리스트 분을 이제 다른 데서 만나기 어려워서 그분을 만나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네. 장소에서 저희는 만났지만 좀 질문을 이제 받지 못하고 아, 얘기를 그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현장에 더 탐사 기자가 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접 컨택해갖고 질문하기 여의치 않았잖아요. 그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결국은 그, 아까 제보자 A씨와 네,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짐을 빼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가 짐을 빼러 간 그 집에 그 근처에서 우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던지고 했었나요? 그 이제 질문을 던졌었나요? 질문 좀 할 수 있게 좀 대답을 해달라. 네, 명함을 네, 주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쪽 이제 그 첼리스트 분과 같이 온 분들 중에 일부가 네, 경찰에 신고하면서 저희가 경찰들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더 탐사 기자가 있었던 건 맞고 네, 더 탐사 기자가 그날 이후에 그 시간 이후에 이 첼리스트하고 같이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첼리스트하고 6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이 네,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같이 있었던 걸 봤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6시간 동안 대화를 해서 녹취를 했다고 했어요. 네네. 네, 저희가 주말 동안에 첼리스트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6시간 동안 녹취를 다 땄고요. 오늘 저희가 그걸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첼리스트의 최초 진술이 다 맞다고 첼리스트가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본인이 남자친구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세창이 있었고 김현장이 있었고 술을 같이 먹었고 새벽 3시까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 자리에 있었냐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답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박경수라는 변호사가 나와서 자기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언론에 대고 인터뷰를 하면서 첼리스트가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는 말은 그 변호사의 입에서만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그 녹취를 오늘 압수수색 뭐 하면서 그 녹취가 방송될 걸 두려워해서 지금 압수수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오늘. 예, 근데 이제 아까 더탐사 취재진이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밝혔지만 그 네. 녹음 파일을 여러 군데 나눠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원래는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하려고 했지만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 이거 좀 나눠놨고 이제 추후 방송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직접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제보자하고 이렇게 둘이 전화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네,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첼리스트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첼리스트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첼리스트가
마치 지금 더 탐사 더 탐사 측에 의하면 6시간 동안에 사실을 뭔가를 털어놓았다는 것처럼 지금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더탐사 취재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그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했다라는 뭐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네, 그리고 네, 한동훈, 윤석열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라는 네, 내용들이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첼리스트가 11월 23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날 경찰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이미 아침에 곧바로 나온 게 그거였잖아요. 네네. 그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 남자친구 추궁에 둘러대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거짓말 프레임으로 딱 규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이제 박경수 변호사와 대화한 내용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화한 게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었어요.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더 탐사가 지난 주말에 첼리스트를 만났을 때 첼리스트는 거기에 이제 부인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한 진술한 사실이 없다. 네네. 오히려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 전혀 코멘트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노 코멘트 했다.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오히려 새벽 술자리를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술자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인정했다. 네, 이게 지금 그 경찰 진술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네.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봐요. 초기에 이 언론이 이렇게 프레임을 사실 무근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잡은 거였다면 이미 수사가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이 첼리스트가 진술한 내용과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녹취록에 나왔던 것처럼 새벽 3시까지 이세창 씨 그 술자리 주선했다는 그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네, 이세창 씨하고 위치 기록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종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보여요.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한동훈 장관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 추적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궁금해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경찰 수사도 지금 아직 안 끝났고, 끝나기 전이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더 탐사가 오늘 방송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면은 방송을 할지 않을까 어차피 싶어요. 오늘 밤에, 거기는 방송 밤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를 할지 내일 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6시간 대화 녹취록을 있다. 네, 6시간 동안 나누고 그걸 다 녹취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는 네, 얘기를 안 했죠.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더 탐사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기대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그랬대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 기대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는 이 충분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어떤 얘기가 있었다. 그렇죠. 신빙성 있는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도 이제 이 김 기자도 취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취재를 했을 때도 상당히 이 첼리스트 그 전화 대화 녹취록에 나오는 어떤 상황과 부합되는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첼리스트가 그 제보자 아까 A씨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그 A씨한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제3의 인물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네. 그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뭐 이전에 이제 변호사가 얘기했던 뭐 폭력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속이기 위해서 네.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뒷받침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네. 이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강압적으로 하는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령 지금 밖에 이제 이미 보도된 것처럼 네, 남자친구를 어떤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했다. 네, 예, 설령 그 얘기였다 하더라도 그게 맞으려면 제3의 인물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3의 인물은 뭐 추궁할 일도 없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먼저 털어놓을 일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3의 네. 인물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취재를 했잖아요. 네. 제3의 인물을. 근데 제3의 인물도 이 첼리스트하고 이렇게 한 몇 번 만났던 관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취재 내용을. 네. 그 첫 번째는 19, 20일 새벽이 아니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첼리스트가 본 것 같다. 응?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 제3의 인물의 설명이란 말이에요. 한번 네. 들어보죠. 제 입장에서 제가 그 듣고 할 때는 볼 예. 때는 7월 19일, 20일 예. 새벽이 아니더라도 예. 그 친구는 윤석열을 본 것 같아요. 어느 술자리든. 저도 뭐 단정 남의 얘기니까 이제 단정할 수 예. 없지만 제가 볼 땐 최소한 한두 번은 본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확실히 봤고 네. 뭐 아니면 그게 한동훈이 됐건 뭐 네, 네. 김현장 변호사들은 당연한 것 같고요. 예,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닌데 왜냐면 저한테도 얘기하고 또 뭐 한 명 네네. 더 있다면서요. 저가 들은 거는 그 네. 녹취 한 절반에서 70% 가까이 들은 거란 말이에요. 저도 녹취처럼 디테일하진 않지만 근데 그거를 그 친구가 지원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복수로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반년 만에 통화한 거니까 전혀 저한테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먼저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은 네. 경우는 오랜만에 오빠 저는 이렇게 살았고 뭐 어떻게 살았어 뭐 근데 최근에 뭐 이제 그쪽으로 뭐 그쪽 일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서 막 다 털어놓은 거라 특히나 그 저랑 통화할 때나 그것도 일관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랑 9월 21일 날 통화하고 뭐 한번 만나고 뭐 이럴 네네. 때도 볼 때도 그 예. 친구는 그냥 일관적이었어요. 첼리스트가 이 제3의 인물한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전화로도 한 번 하고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3의 인물은 이걸 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사전에 정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텔리스트가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냐면 이제 근황이 나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전했어 하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얘기를 꺼냈다라는 게 이제 이 제3의 인물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해 통화를 했었는데 더 탐사에서 이제 저희들도 녹취록 방송도 했고 그런데 더 탐사에서 처음에 방송을 좀 이렇게 그 첼리스트와 그 남자친구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에 관해 이렇게 대화 녹취록을 이렇게 좀 처음에 틀었잖아요. 이 방송이 나간 뒤에 통화를 했는데 2회 통화를 했대요. 네. 그때 그 뒤로도 만나기도 하고 음. 그런데 첼리스가 상당히 불안했다. 응? 공포스러워했다. 네. 완전히 죽음까지 걱정하는 정도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첼리스트가 그 당시 더 탐사에서 방송이 되고 나서 그때 심리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가죠. 녹취록 까고 저랑 한 2시간 반 통화할 때는 한 번 있었거든요. 11월 첫째 주. 그때가 제가 설득해줬던 거는 뭐냐면 네가 안 죽고 걔는 완전 죽음을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죽으려면은 뭐 민주당을 만나든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뭐 언론을 나서든 일반론적인 얘기로 설득을 많이 했었죠. 나서라는 쪽으로. 그때 나서라는 거는 그 녹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라는 그렇죠, 얘기했던 그렇죠.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럼 그 친구도 그걸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도 뭐 걔 입장은 자기가 뭐가 이득이 될지 이걸 계속 고민 중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확 안 봤다라고 해버릴진 몰랐죠. 11월 첫째 주에 고민하던 거랑은 이제 확 입장이 180도 바뀐 거죠. 이 제3의 인물은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더 탐사가 했던 방송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고 났는데 나중에 이게 사실 무근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언론 보도가. 네. 그러니까 이제 했던 얘기가 자기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안 봤다고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 안 봤다고 했다는 진술 자체도 지금 첼리스트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아니라는 게 오늘 더 탐사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분의 말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 디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했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녹취록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의 50에서 네. 70%가량이 자기가 들었던 내용이랑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정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꼬치꼬치 묻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냥 듣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더 탐사에서 방송이 나오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내용과 50% 70% 정도 일치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장소 청담동이라는 어떤 압구정동의 어떤 청담동이죠. 네, 이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네. 뒤편에 여기 장소나 인물들도 특정을 했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죠. 저는 첨당동이라고 이렇게 특정한 건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그 친구가 헷갈렸다기보다는 특정을 할 수 없으니까 되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청담동 뭐 갤러리아 뒤편이 아니더라도 예, 갤러리아 예, 뒤편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다른 왜냐면 걔가 그 친구가 이세창 씨나 이쪽에 많이 불려가서 연주를 여러 번 했다고를 저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그걸 뭉뚱그려서 자기가 본 거를 그냥 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친구가 바뀐 거는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첼리스트가 불안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입장이 좀 만약에 바뀌었다면 뭐 그중에 이제 선택 중에 하나였을 거다. 뭐 이런 취지이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포스러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네. 있었던 일이 아니면 사실은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네. 녹취록에 등장하는 상황 묘사들 중에서 네.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화 대화 녹취록. 저희가 그 지금 전체 그 대화 녹취록을 1, 2, 3로 해서 지금 올려놨는데 네네. 거기 이제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태극기 배지를 달아줬어. 네네.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 얘기는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좀 이 사건의 본질과는 좀 맞지 않지만 네. 거기 스피커가 완전 좋아 이런 얘기들. 그렇죠. 이게 스피커를 비교를 하잖아요. 네, 네. 굳이 할 말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할 우리 이유가. 스피커도 뭐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막 시끄러워지고 네. 그러다가 VIP가 들어오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사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나이가 많은 이제 배우 같은 할머니 뭐 이런 옛날 얘기를 할머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윤 대통령은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첼로 연주를 해줬고. 네네. 네. 근데 이제 물론 윤 대통령 그 뒤에 동백 아가씨 자신은 노래를 모른다고 했어요. 네. 동백 아가씨를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단을 할 필요 없고 네네. 전개되는 상황만 얘기를 하면 돼요. 어차피 네네. 우리도 계속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그때 그러니까 무슨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이올린까지는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노래할 때 바이올린 연주까지 이렇게 연주가 있었던 상황은 있었는데 첼로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첼로 연주는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본인한테 왜 이렇게 젊으세요? 교수님이 왜 이렇게 젊으세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 얘기가 나온 거는 그 술자리 주선자인 이세창 씨가 거기 앉는 참석자들에게 첼리스트를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뭐 거짓말을 하면 기가 막힌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기다가 네. 이 이제 제3의 인물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과 녹취록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게 윤 네. 대통령이 언급된 술자리를 일관되게 얘기를 했다. 네네. 이 부분은 사실 일관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동기가 없으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아까 제3자는 네. 제3의 인물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7월 19일에서 20일 딱 특정된 시점이 이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본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술자리에서 보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도 그렇게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첼리스트가 이 대화 녹취록만 보면 7월 19일, 20일을 여전히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네, 우리는 물론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분명히 이렇게 하고 취재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이제 그 대화 녹취록에 나와 있던 내용하고 네. 사실로 확인된 부분만 이렇게 보면 첼리스트하고 이세창 씨가 19일 밤에 청담동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표가 되진 않았는데요. 그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일정 시간 같은 곳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을 통해서 확인한 건 아니고 네. 그 첼리스트 변호사가 이 부분은 맞다라고 확인을 이제 경찰 수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0시라고도 특정은 안 했고요. 12시 네. 전후로라고 이제 설명은 했습니다. 네, 12시 전후인데 첼리스트는 새벽까지 있었다고 지금 진술을 했다라는 게 더 탐사 측 주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박경수 변호사가 이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우리 그쵸. 김 기자가 박경수 변호사 취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는? 이제 이 의혹은 새벽 3시까지에도 있는 건데, 이 네.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됐는가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고, 물어봐야 한다고 이렇게 좀 얼버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네. 알고 있는데 일부러 답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뭐 있었던 그 술자리에 있었냐? 이건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죠. 네. 3시까지 뭔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 변호사가 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물어봤을 때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첼리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좀 얼버무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확인된 사실은 이세창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이세창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세창 씨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강남에 그날 7월 19일에서 20일 강남 청담동에 간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증거 자료까지 그때 냈었잖아요. 네네. 그 영등포 아니면 이제 등촌동에 있었던 자료를 냈었는데, 네. 여의도 그리고 등촌동 네. 자료를 냈었는데, 사실상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아니, 그 자료라는 게 네. 통화 내역이잖아요. 그 명함에 그 이세창 씨 대외 명함. 네. 기자들은 우리도 그 전화번호가 이세창 씨하고 그 전화번호로 통화를 했던 건 네, 맞아요. 맞습니다. 명함에 찍힌 번호는 맞아요. 네. 그 명함에 적힌 번호의 통화 내역을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통화 내역이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용으로만 사용하고 그래서 네. 수행비서나 뭐 운전기사가 갖고 다니는 그 전화이고 그렇죠. 본인이 직접 또 대통령하고 통화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개인폰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날 본인을 이렇게 본인과 같이 붙어 있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폰을 내고 나서 봐라. 이 통화 내역을 보면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그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까지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자료를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 경찰은 위치 기록을 추적해 보니까 같이 있었던 걸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세창 씨가 행적을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는 뭐 취재해야 될 대상이지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보도대로 하면 10시까지 있었던 청담동에 10시까지 있었던 술자리에는 7, 8명 있었고 네. 그 중에 한 명은 김앤장 변호사도 한 명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박경수 변호사가 우리가 취재할 때 했던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런 자리라면 이세창 씨가 그 자리에 대해서 숨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과 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맨 처음 이제 더탐사에서 취재할 때는 네.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뭐 내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네. 같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점점 말이 바뀌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 이분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뭐 네. 이건 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앞서서 우리가 그 제3의 인물 얘기를 했잖아요. 위에 반복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팩트란 말이에요. 그 첼리스트의 그 남자친구 말고도 제3의 인물이 들은 사람이 있다. 네. 이 부분도 하나의 팩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또 하나는 이 제3의 인물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들었다. 이것도 팩트란 말이에요. 예. 네. 왜냐면 당사자가 직접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앤장 변호사가 어찌됐든 간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첼리스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때 뭐 30명, 그러니까 대화 녹취록이 30여 명이 나오는데 30명이 일일이 그 사람들 신분을 확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김앤장 변호사가 있으니 다 김앤장 변호사인지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그렇게 있죠. 생각했을 네.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김앤장 변호사가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화 녹취록에 공개된 대화 녹취록에 나왔던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의 핵심 의혹이 이제 막 이게 이제 사실 무근으로 이렇게 막 가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가 사실은 이 의혹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뭐 새벽 3시까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봐야 이거는 아무런 의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워낙 강하게 지금 부인을 했고, 가짜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한동훈 장관도 이제 저질 음모론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무근으로 판명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 의혹 제기를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는데, 네. 이 아까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당일날 김우겸 의원이 입장문을 냈잖아요. 유감 그렇죠. 표명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 무근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금방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안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확인이 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많이 남아있죠. 남아있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더 탐사가 오늘 공개할지 내일 공개할지 모르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게 스모킹건 소위 말하면 진짜 신빙성 있는 물증을 갖고 나올 건지 네. 첼리스트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더 탐사 측하고 통화해봤어요?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네. 대부분의 이제 그 더탐사 그 취재진이 핸드폰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지금 찾았죠. 네. 그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 예, 예. 근데 어딘지는 아는데 가봤어요, 이거?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한번 가봐야 되는데 왜냐면 가도 문이 닫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번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이미 언론에서 다 사실 무근이고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소설처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의혹 자체를 사실이다 이렇게 저희도 단정 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무근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네. 끝난 상황이 아니다. 여전히 언론은 사실 확인 의무를 갖는 기자들은 계속해서 취재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이제 어제 한 장관이 입장문 내서 벌써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네, 또 그 민사소송까지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 규명 이제 의혹이 결국은 이제 경찰 법원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당장 끝날 사안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된다. 예. 네. 만약에 실제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했느냐를 이제 따져야겠죠. 그 그렇습니다. 상황을 의혹 제기를 할 만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었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법적으로 논란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민사 재판도 곧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뭐 경찰 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지만 네. 아마 민사 재판에서는 이 자료들을 요청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겠죠. 또 만약에 이 기소가 된다면 네. 기소가 된 이후에 또 어떤 수사된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더 탐사는 지금 오늘 압수수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돼 있는지 결과는 지금 끝났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건가요?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네. 이제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녹화가 되는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압수수색이 네. 진행되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결국은 첼리스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첼리스트 접촉을 여러 번 했는데 계속해서 뭐 통화가 한 번도 안 됐다가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 김 기자가 한 번 본 것 빼고는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첼리스트가 직접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탐사가 6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거를 방송하겠다고 했으니 네, 네. 그게 제일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 같아요. 네, 네.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좀 한 가지 좀 이상한 거는 이 첼리스트는 막상 이게 그 남자친구하고 전화 대화한 건 첼리스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초 발설자 윤석열 대통령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첼리스트인데 그렇죠. 첼리스트는 왜 고소 대상에서 빠졌어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데서 좀 빠졌어요? 이 첼리스트 지금 안 들어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조금 한동훈 장관은 또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첼리스트를 왜 뺐을까? 제보자는 같이 포함시켜서 명예훼손을 이렇게 넣었으면서 왜 빠졌을까? 이 부분도 조금 약간 의아한 대목이긴 하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기자들을 자꾸 그 뭐 10억 민사소송을 하고 네, 명예훼손까지 고소하고 이런 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법무부 장관, 그 우리 국무위원쯤 되면 네,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모양새도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 뭐 어제 김우겸 의원도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취지들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한테는 그 나는 장관직을 걸 테니 네. 김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그랬던 걸 이제 인용을 하면서 김우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소송을 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10억짜리였냐, 10억을 걸라는 10억짜리 얘기였냐. 의혹 제기. 예. 네, 그러면서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정치 공동체라고 이렇게 그걸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한 장관이 검사 시절에 이제 조선제일검이라는 특수검사로 이렇게 날리던 네, 거에 날렸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제일검이라는 이런 별칭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빗대면서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 조선제일검은 칼을 정확하게 휘둘러야 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휘두를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도 어제 이제 입장문을 냈었죠. 그리고 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말한 게 떠오른다면서 네. 정치 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 보여줬다. 이렇게 정치 얘기합니다.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어요. 네, 예. 하여튼 오늘 더 탐사의,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될지 내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6시간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지켜봐야 할 대목 같아요. 그리고 예.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 이게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다시 이게 다른 언론들이 다 사실 무근이라고 이렇게 덮었는데 다시 이게 의혹 제기가 될 건지 아니면 사실 무근으로 이제 갈 건지 오늘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